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신을 지키는 길, 내 자신을 지켜내고 내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결국은 힘일 것이고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에 쌓여있죠. 핵을 가진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도 있습니다. 일본도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전 세계 2, 3위의 국가죠. 한국은 그런데 핵도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 핵우산으로 평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미군이 만일에 빠지게 된다면 한국은 바로 적화되거나 중국에 애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떠나고 북계 정은이가 문에게 대한민국을 넘겨달라고 하면 문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칼라리에 있는지조차 자각도 못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한 자가 외치는 평화는 그야말로 거짓일 뿐이죠. 그것은 구걸자를 지켜주는 평화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오직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바로 힘입니다. 힘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겠죠. 손자병법에 천일양병, 일일용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몇 시간을 위해서 100년을 투자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국방력이고 무국방경이고 강병이야말로 국가 존재 이유의 전부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 보호 아래 대한민국은 온실 속의 평화와 자유 번영을 70년 넘게 누리다 보니까 한국은 위험천만한 북한 공산당이 호시탐탐 노리고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에 빠져서 그런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의 보호와 지원으로 성장한 한국인의 상당수가 미국이 적인 중국, 북한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중국 전역의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몇 번씩, 7번씩, 6번씩 경고했지만 문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을 위해서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이를 외면해서 사태를 키웠습니다. 국민들은 마스크 한 장 구하려고 새벽부터 비를 맞으면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경우도 생겼고 정부는 중국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라면서 마스크와 라스텍을 장갑 등을 중국에 퍼다줬죠. 하지만 이런 호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국 감염 사태가 좀 진전되자 한국 예방통제 조치가 너무 느려서 걱정된다면서 우리를 조롱한가 하면 외교보다도 방역이 우선이라면서 한국발 입국자를 강제 격리했었죠. 자, 한국은 그로 인해서 지금 26,807명이 확진자가 생겼고 자그마치 472명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472명이란 사망자. 앞으로도 더 발생할 텐데요.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핵심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라든지 현실을 외면한다고 현실이 결코 바뀌지 않고 또 위기가 사라지지도 더욱 않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해내야 되고 나와 가족 그리고 자식과 손자들이 살아갈 바로 미래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는 근원적인 문제는 선거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당하게 권리를 주지 않는 가짜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바르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부정선거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자유 대한민국은 건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을 속이면 권력자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오랫동안 평화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온 세월이 많다 보니까 당장 내 앞에 일어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과 착오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1등 자원인 원자력을 스스로 부시는 한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잠시 장기표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황이라고 불리는 이 나훈아 씨가 이 KBS의 공연을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로 지친 또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국정 파탄에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또 격려를 준 바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국민들에게 가장 남는 말은 세상이 왜 이럽니다. 정말 참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러는 데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은 왜 그래? 또 나라는 왜 이래? 이런 제목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실정해온, 즉 국정을 파탄내온 12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러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 이 지금 이 나라 이 경제가 파탄나고 안보가 실종되고 경기 붕괴되고 외교가 고립되고 그리고 특히 이 국민이 지금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 파탄, 안보 실종, 교육 붕괴, 외교 고립 그리고 이 국민 갈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까?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이 무려 72%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원자력 산업을 지금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의 기술은 세계 3대 기술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지금 도산 위기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전에 1조 원의 선거 직전이죠. 자유로 총선 직전에 1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이야말로 이런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짜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도 이 탈원전 정책은 폐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다가 그것뿐입니까? 이것도 원전 또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실어가지고 통계를 또 조작하고 말입니다. 정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면 참 당할 일이 참 제가 걱정됩니다. 하여튼 처리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인구도 더 많고 국민소득은 약 38배에 달하고 뭐로 보나 지금 북한은 지금요 인민들이 지금 굶어 죽기 싫어가지고 외국으로 지금 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그 지도자한테 왜 꼼짝을 못합니까? 정말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작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이라느니 또는 뭐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느니 하는 이러니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도 계속 북한을 짝사랑하고 또 그게 또 추파를 던지는 이유가 뭔지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돼가지고 시신이 소각돼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문재인 씨 개인의 말하자면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도 상하는 일인데 이런 짓 좀 제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훈아 씨가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세상이 왜 이래라고 말했겠습니까? 세상이 나라가 왜 이러냐 이게야. 대통령이 왜 이러냐 이게야. 국회의원이 왜 이러냐 이게야. 국회가 왜 이러냐 이게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왜 이러냐 이게야. 국민의 힘으로 이런 파렴치한 정권, 무너지는 나라, 파렴치한 정권을 끝장내고 이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종전선언과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후 정은이에게 나라가 뺏기면
눈에 검은 안대를 씌워서 1순위로 척살될 자들은 누굴까요? 자, 월맹 베트남에 의하면 공산이 되자마자 베트남에서 월맹의 스파이였던 자를 가장 먼저 죽였고 다음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한번 속인 자는 언제든지 다시 또 속일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의 멸망과 적화통일의 시작은 종전선언이고 미군 철수, 낮은 단계 연방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적화통일되어서 빨갱이에서 죽임당하고 아우지탄광, 정치범 수용소, 자녀들이 기쁨조가 되면 좋겠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불과 몇십 킬로의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지금 처참한 현실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자, 나라가 망하는 징조에는 크게 6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내부 분열이 되겠습니다. 내부 분열이 가장 심각하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극한 분쟁과 자기밖에 모르는 극한 이기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가 폭망하게 되고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국가 신뢰도가 매우 하락해 있죠. 국가 지도자의 독선, 이게 또 매우 문제가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무관심입니다. 자, 자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 내 것인데 우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무관심이 나라를 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 중에 대한민국은 사실상 거의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운 좋게 얼마 정도, 몇 년 정도, 몇십 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시간 속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부 분열, 정치인들의 극한 투쟁과 이기심, 그 다음에 경제 폭망으로 이어지고 국가 신뢰도, 신임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지도자의 독선, 그러니까 아집, 국민들의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돼서 결국은 시간 속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승자는 강한 신념을 가진 자이고 강한 사람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기르고 돈을 모으고 결정적인 도움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일해야 할 것입니다.